예,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 그리고 딴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프리에 트랜스폼까지 할게요. 오늘은 포텐셜 베리어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코멘트를 하자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굴을 보고 수업을 못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 저는 동영상 업로드하면 제 임무는 끝나요. 그 다음은 여러분 역할인데 처음에는 다들 잘 보고 잘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데 이제 늘어지거든요. 근데 동영상 강의 아니었어도 그럴 수는 있는데 직접 대면 강의가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될 땐 그때는 그래도 어기적 끌려라도 가는데 지금 숙제도 많이 좀 많긴 했어요. 꽤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난이도가 높은 거는 아니라고 좀 봐요. 스탄갈락 좀 헷갈렸을 텐데 스탠갈락 문제는 제가 따로 스탠갈락 문제는 따로 제가 동영상으로 해설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 짓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를 이해하면 거의 70%는 unitary basis라는 것, unitary transformation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막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한국말로는 상사변환, 어, 이거를 거의 70%에서 80%는 이해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많이들 헷갈려 하는 건데. 어쨌든 오늘 그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어젠 전에 요 극한에서부터 요 극한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A라고 딱 치면은 A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쓴 거예요. 근데 요 A 대신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때 만약에 델타가 small 스몰하다는 게 이제 사람 잡는 말인데 꽤나 작아서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테일러 익스펜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다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dx라고 하면 얘는 1면 마이너스 p 오버 델타 dx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정의하면서 온갖 잡동사니를 다 했는데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어, 그냥 요런 꼬라지라고 노차해가지고 x하고 ik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고전역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고전역학에서 이것까지 이 왜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하려면 너무 일이 길어져서 이제 요점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양자역학, 전자역학 이런 것들을 웬만큼 성공 사례들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근데 이 처음 이거를 개발을 할 때는 이 당시에 양자역학이 셋업이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 저 양자역학 이론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최첨단으로 알고 있었던 물리는 고전역학하고 전자기하학이었어요. 근데 전자기하학도 맥스웰 방정식 나온 다음에 제대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 20년 걸렸거든요. 2, 3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전역학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양자역학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은 몇 개 또 충분히 얘기를 할 텐데, 어쨌거나, 잠깐, 아까 이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썼는데, K라는 오퍼레이터가 사실은 모멘텀 나누기 하바니까, 요 uncertainty relationship 나와요. 이게 I가 아니고 J. 자, 이 경우에 I하고 J가 X하고 P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uncertainty relation을 하면 X, PX는 IH라고 하지만 XPY는 0이에요. 왜냐면 아까 이게 1, 2 이거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X하고 같은 놈일 때 모멘텀하고 포지션이 커밋하지 않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러면서 얘기한 게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얘기하면서 요번은 다루진 않지만 이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어떤 로테이션을 어떤 엑시스에 대해서 디세터
델타 세타만큼 돌리면 이게 요 엑시스의 어, 어, 세타를 이렇게 쓰지 말고 세타하고 이게 이렇게 되고 타임 시프트는 또는 타임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t만큼 움직이면은 익스포넨셜 하이 하바 델타 t 이렇게 돼요. 이것도 요 세타가 이게 델타 세타라고 해야지. 이게 작고 이게 델타 t가 작으면 앞에서 얘기한 요런 테일러 익스펜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 다른 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하나만 얘기할 때 여러분 테일러 익스펜션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 숙제에서는 잘 알고 있는 함수를 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fx가 있는데 테일러 시리즈는 0음 근방에서 하면 아니 a 근방에서 할까? a 근방에서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구하면 되는데 이때는 미분 값은 x의 함수고 요 방식도 x의 함수인데 아니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지금 오퍼레이터로 만약에 하면은 요게 지금 오퍼레이터란 말이에요. 이건 변수라 치더라도 오퍼레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테일러 익스펜션 한다는 게 뭔 소리냐?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보통 펑션 오브 오퍼레이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함수라고 그러면은 변수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xy 이랬는데 만약에 함수다 그러면 제로 근방에서 이 함수를 그냥 이렇게 테일러 익스펜션 한 게 두 번 미분한 거 x 대신에 a가 들어간 이게 테일러 시리즈로 익스펜션 돼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a 그러면은 이게 익스포넨셜 안에다 넣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이거는 이런 시리즈 익스펜션 한 거를 어, 편의상 이렇게 익스포넨셜 나온 겁니다. 그러면 sin a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익스펜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그러니까 원어버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테일러 익스펜 이거를 어떻게 인버스로 그러니까 인버스도 아니고 이거는 인버스가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쓰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인버스인지 오퍼레이터면 인버스인지 1분의 역수인지 이게 헷갈려서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테일러 익스펜션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시리즈 전개되는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은 1차원만 문제를 하나 잡을게요. 1차원에서는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함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거 이때는 x가 오퍼레이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보면 여러분들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면은 이 경우를 하나 봅시다. 얘는 테일러 익스펜 얘를 어떤 함수하고 이렇게 커뮤테이터를 한다는 얘기는 얘를 하게 전개한 놈하고 커뮤테이터를 한 거니까 각각을 여러분들 이걸 배웠잖아요. 이거는 각각을 한 거하고 같은 거니까 얘는 1이고 마이너스 앞에다 내면은 1고 그리고 a 제곱하고 b인데 a가 제곱이라는 게 a하고 a니까 이거는 어, 이거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어떤 걸 살 수 있냐면은 요 꼬라지하고 이거를 이렇게 한 거 같아져요. 정리를 하면 예쁘게 써줄게요. 이건 증명을 따로 내지는 않을게요. 이게 증명을 3차원으로 확대해서 모멘텀을 이렇게 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고 반대로
똑같은 함수를,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는, 이때는 모멘텀에 대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이게, 네,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은 이 관계식을 어떤 스테이트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결과값을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튼, 우리는 이런 커뮤테이터로 와가지고 아까 커뮤테이터 대신에 인피니테스말한 거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인피니테스말한 거 들어오면은 뭐 로테이션 타임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로테이션은 nth 컴포넌트에 d 세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 i가 빠졌지. 여러분 요 식들을 보면은 오른쪽에 1 마이너스 어쩌구의 하바 나누기 어쩌구예요. 꼬라지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식에서 xp, xi, pj가 요런 관계식이 uncertainty relation 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똑같이 첫 번째 식은 에너지하고 이게 항상 이런 uncertainty relation이 있고 각도도 angular 이런 게 있는데 각도는 약간 좀 다른 좀 well defined이 안 돼요. 세타가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아니고 0에서 2파이까지 들어온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안 다루는데 number하고 phase가 항상 이런 uncertainty relation이 있어요. 이렇게 연관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몇 가지를 좀 해볼 텐데 프레 트랜스폼을 하기 전에 책에 지금 보면은 책에 1.715에서 1.19까지의 데리베이션이 어떻게 되나 이걸 한번 싹 하고 프레 트랜스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처음에 이제 델타 x를 굉장히 작게 잡았을 때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이미의 퀀텀 스테이트에 대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건데 요 사이에 요거를 집어넣어요. x 프라임 x 프라임. 자, 요 테크닉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만 일단 쓸게. 1차원만. 1차원에서만 그러니까 1D 케이스예요. 3차원은 미분 원선자를 그레디언트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요 오퍼레이터에 델타 요거에 지금 아까 요게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 들어오고 알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차근차근 쓰면 얘는 요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나? 어, 요거는 x에다가 요것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적분 이렇게 돼요. 자, 우변은 이렇게 됐는데 요 놈이 1 마이너스 델타 x 요거를 이렇게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좌우가 같아야 되는데 이때 얘를 x 프라임이라고 2 프라임이라고 취환을 하면 얘는 x2 프라임 빼기 이렇게 돼서 요 좌우변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 요거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얘를 테일러 익스펜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라임 2 프라임을 바꿨지. 이렇게 해놓고 음, 얘를 함수라고 치고 요걸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은 빼기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델타 x는 우리가 굉장히 작은 걸로 잡았으니까 이때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요 앞에가 요 앞에가 여기가 요거를 다시 쓴 거니까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그냥 요게 되고 두 번째 식은 지금 노테이션이 좀 어그러졌는데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하고 1이니까 얘는 캔슬이 되고, 왼쪽 두 번째 식만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은, 이게 뭔가 하니, 모멘텀을 했을 때 지금 두 번째 식을 다시 써버리면, 마이너스 요거 I, P, 델타 X를 이렇게 알파를 취한 놈이, 아까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프라임, 아이고, 음, 자,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면, 이게, 음, 아이고,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변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사인 같고, 그리고 델타 X 공통이니까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하바를 갖다가 지금 얘를 이렇게 남겨주고 하를 곱하는데 i로 나누지 말고요. 마이너스 i 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i를 양변에 곱해요. 양변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i가 들어가고 하바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웨이브 펑션에다 하면은 얘는 지금 우리 1차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캣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아니 나 그 포지션에다 여기다 양변에다가 요걸 갖다 취해요.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IA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취해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델타 펑션이 되잖아요. 델타 펑션을 적분하면은 모든 변수는 다 x로 취환하자 이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작용하는 건 데리버티브 그 그레디언트라는 거랑 같은 거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브라켓 노테이션을 사쿠라이 책에서 할 때 처음에 1장에서 제일 힘든 답은 알고 있는데 이 표현 양식을 따라가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x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에 요식이 항상 밸리드한 건데 만약에 알파가 뭔지는 우리가 특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만약 알파가 x 프라임이면 그래도 이거는 성립을 해야 되죠.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델타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델타 펑션을 미분한 게 돼요. 이거는. 이 표현은. 뭐 그렇게 고민할 거는 없어요. 아무튼, 요 단계까지 왔는데, 좀 더 고민을 한다.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 중에서 P, 알파 이렇게 되고, 2 프라임, X 프라임, 마이너스 IH 이렇게 2 프라임, 여기서부터 한번 취해보고, 여기다가, 아까는 X를 취했는데, 여기다가 베타 이렇게 취해버리면, 양변에 다 베타 취해버리면은, 이거 우리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을. 뭐냐면은,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이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가 한번 연습을 해보죠. 여기다 베타를 취해버리면은, 어, 이렇게 되고, 이 적분 변수는 상관없는 거니까 얘는 베타의 이거고 얘는 알파의 요거니까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이죠.
어쨌든 몇 가지만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오퍼레이터를 이 기호를 연습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부지구직간에 많이 써서 근데 한 가지 정리를 하면은 이 X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리고 있고 P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 오퍼레이터나 액션을 가운데다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썼을 때 X를 딱 하게 되면은 이때는 X의 이게 오퍼레이터 요거는 여기서는 그냥 요거고 여기서는 모멘텀 레프레젠테이션에 가서는 이렇게 돼요. P가 돼요. P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돼. 이게 플러스가 되네. 자, 이게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되는 거고 람다 펑션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웨이브 펑션 스테이트를 웨이브 펑션으로 하면은 얘는 편의상 1차원만 할게요. 그리고 모멘텀에서 디파인 한 거는 이거 그냥 틸다라고 우리가 보통 하면은 얘는 P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다가 뭘 프로젝션 이너 프로덕트 하면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의 장점은 퀀텀 스테이트는 꼭 X의 함수만일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나는 그거를 굳이 X 스페이스에다가 갖다 붙여서 보겠다 하는 게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너 프로덕트에 가깝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는 자, 요거는 1. 마찬가지로 이것도 1. 그리고 x 프라임은 델타 x 프라임, 델타 펑션, p 프라임은 p. 자, 이 경우는 마지막 줄은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x로 한 게 여러분 당연하면은, 여러분 외계인이 와서 양자역 그거 새로 배웠는데 x하고 p를 구분할 줄 모르고, 아니, 나는 x가 싫고 p로 쓸래. 그러면 x하고 p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x에 홀드하는 모든 이퀘이션을 p에서 다 홀드해야 돼요. 그리고 anyhow 여기선 중요한 이거는 이거 만족하고 그러면 제가 ফু리에 트랜스폼을 원래 어떻게 정의하는 이거는 좀 왜 ফু리에 트랜스폼은 저딴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하는 거는 데리베이션을 했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들 해서 어,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ফু리에 트랜스폼은 X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된 거를 요거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 놈을 P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왼쪽하고 요 브라켓은 같은 놈이 아니잖아요. 같은 놈이 아닌데 얘를 바꿀치기 하려면은 이렇게 해놓고 자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면은 되고 프리팩터는 일단 무시할게요. 오른쪽에서 가는 놈은 여기다가 x 넣고 음, 지금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요놈의 정의 이 x.p, p.x 이 정체가 뭐냐? 이 정체가 1차원일 때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쪽일 때 이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 노테이션 하면은 책마다 컨벤션이 다를 수 있는데 컨벤션 요 플러스냐 또는 내가 마이너스로 정의해도 되거든요. 근데 편의상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컨벤션 플러스 마이너스는 arbitrary.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를 잡았으면 반대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잡으면 되고요. 음, 얘네 두 개가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놈이 이 익스포넨셜이 컨주게이션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프리팩터가 문제인데 프리팩터는
프리팩터도 디파인하기 나름인데, 하나만 이제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델타 펑션을 이렇게 정의한 게 k에 대한 적분인데, 1차원에서 이렇게 돼요. 3차원으로 확장하면은 2파이가 x, y 이게 되어 있으니까 3승이고, k에 대한 3중 적분이고, k 닷, 자, 이렇게 돼요. 델타 펑션은 요 프리팩터가 픽스 돼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팩터가 픽스가 돼 있습니다. 내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델타 펑션은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 앞에 개수 두 개를 똑같이 배분을 하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프리 트랜스폼이 2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면 곱해가 좀 하바가 들어가는 게 좀 이거는 K고 아까는 P라서 좀 짜증나는데, 제가 그래서 K를 더 좋아해요. 저 K로 쓰면은 여러 가지로 좀 하바 팩터가 좀 없어져서요. 적분할 때. 좀 P는 하바 K고 DP는 하바 DK가 돼서 항상 DK에 하바분의 DP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좀 짜증나거든요. 근데 어, 저도 좀 이거를 K로 바꿔버리면, 그 사쿠라이 책은 왜 자꾸 그 P로 써가지고 노테이션을 헷갈리게 하는지.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음, 요 팩터하고 요 팩터하고 어, 곱해가지고 2파이가 되면은 되거든요. 얘 근데 얘를 하나를 팩터를 1로 하고 얘를 하면은 얘는 곱해가지고 2파이가 되거든요. 이 팩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디파인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 어떤 책 그냥 양자역학에서 똑같이 해도 돼요. 음, 그러면 몇 가지를 좀 프리 트랜스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책에서는 P로 했는데 저도 K로 하는 거를 좀 해볼게요. 한번 얘를 모멘텀 P, P 프라임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는 얘하고 같죠? 왼쪽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식에는 P를 갖다 택하고 아니, 얘는 X를 택하고 어떻게 되나 보면 첫 번째 식은 요건데 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첫 번째 식은 x고 두 번째 식이 p죠. 그러면 x p 프라임 별로 도움이 안, 왜 착각했네. 첫 번째 식에 x를 어, 첫 번째 식에는 x를 택하면은 첫 번째 식에는 x를 양쪽에다 하고 얘는 p를 딱 취하면은 자, 이거는 웨이브 펑션인데 p에 대한 얘는 요거를 프레 트랜스폼 한 거고, 두 번째 식에 p를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x에 대한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음, 항상 이 조건은 어, 프리 트랜스폼을 정의하는 건 여기서부터 팩터가 정의돼요. 두,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어디 갔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놈을 적분하면은 똑같은 놈이 돼야 된다. 그게 되는 건데 왜 프리 트랜스폼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편한 게 있으니까 그러죠. 지금은 적분 자체가 힘드니까 왜 하나 그러지만 useful tip of free transform 다음부터 ft라고 쓸게요. 귀찮아서. 그리고 define을 틸다로 한 거를 free transform을 하면은 이렇게 define을 해버리면 음, 어,
bar를 취한 거는 k 스페이스 펑션이고 no bar 하면은 x 스페이스 펑션으로 우리가 규약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은 프리에 스페이스에서의 요 인테그럴하고 리얼 스페이스에서 인테그럴이 같아요. 이거를 왜 어떻게 프루프를 하냐면은 퀀텀 스테이트로 하면은 요거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테그럴을 엄격하게 말하면 x냐 p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 x를 딱 집어넣나 여기에 k라고 쓸게요. 이게 k가 나중에 더 편해. 하나 똑같죠? 인테그럴이. 왜냐면 그 아이덴티티 1을 주는 아이덴티티가 이게 똑같은 거니까 이게 이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우변식이고 이렇게 쓰면 좌변식이에요. 그래서 해결. 오케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음, nth derivative. 이게 이제 좋은 점인데 내가 in이라고 딱 놓을게요. 뭐냐면은 자, 우리 1차원으로만 했는데 자, f를 n번 미분한 놈을 프리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를 음, 음, 자,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리대로 써봐요. 자, 앞에 팩터를 1로 할게요. 귀찮아서.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는 적분을 하기가 쉽죠. 적분해도 되고 미분해도 되고 어떤 걸 할까? 어떤 걸 할까요? 얘를 적분을 하고 얘를 미분을 하죠. 그거 하나만 결정을 익스포넨셜은 미분하고 얘는 적분을 하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고 적분한 놈이니까 n번 미분한 거니까 n-1번 미분한 거고 이게 바운더리가 무한대에서 무한대.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프리 트랜스폼을 잘 정의되려면 이게 바운디드 돼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에서. 근데 그러니까 f가 제로로 가는 거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nth 데리버티브도 무한대로 가야지 돼요. 우리가 보통 웨이브 펑션을 다루니까 웨이브 펑션의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제로. 왜냐면 이 값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근데 막 플럭츄에이트 하니까 웰 디파인이 안 되는 건데 디파인이 안 되거나 말거나 0을 곱하면 그냥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두 번째 부분 적분하는데 얘는 dx고 앞에 거 이제 미분할 차례잖아요. i의 k가 되고 그리고 n 미분.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마이너스 ik가 나왔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in이라고 정의했으면은 요거는 ik 곱하기 in-1. 그러니까 만약에 i n이 1이라고 치면 i0는 지금 다시 써볼게요. 다시 쓸게. 판이 작아가지고 지금 in이라는 게 ik 곱하기 in-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ik의 n승 곱하기 i0예요. 근데 i0를 n이 0이면은 아무 미분도 안 한 거니까 f의 프리 트랜스폼 i0라고 그러면은 자 i1은 뭐냐면은 그냥 ik 곱하기 이거예요. ik 곱하기 아니 ik 곱하기 이거예요. 이게 있다면 쉽죠? 어,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요. 프리 스페이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여러분들
자, 이때 프리 스페이스라는 거는 포텐셜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수가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렇게 푸는 건데 우변하기 전에 얘를 갖다 프리 트랜스폼을 해버리면 상수값은 프리 트랜스폼 아무 영향을 안 미치니까 마이너스 4바 스퀘어 2m이 나오고 자 얘는 요 꼬라지라면 i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k2 스퀘어 요거의 프리 트랜스폼 그러면 i 제곱이 되니까 얘는 뭐냐면 하바 스퀘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모멘텀 에너지가잖아요. 만약에 포텐셜에 어 만약에 아까 왜 이래? 만약에 포텐셜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어떤 상수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프리 트랜스폼 씌우면 자, 이 프리 트랜스폼 안다고 쳐봐요. 안다고 치면 얘는 첫 번째 항은 그냥 요거고 두 번째 항은 어, 포텐셜 요거 곱하기 요거의 인테그랄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요 포텐셜을 굉장히 쉽게 구해지는 경우라면 얘는 그냥 꼬라지가 얘는 상수라고 치면 k 스퀘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돼요. 그럼 대수적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 원래 뭐 하기로 했나? 프리 트랜스폼은 이런 거고 가우스야 프리 트랜스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몇 가지 트릭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적분을 배울 기회를 하나 줄게요. 1차원은 괜찮은데 3차원 프리 트랜스폼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아까 3차원 문제를 하면 아까대로 데피니션은 K로 할게요. 그게 좀 더 편해요. exponential ik x로 할까?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 놈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이 적분을 보면은 x는 자, 이 전 공간에 대해서 x, y, g 이렇게 있으면 전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하는 거예요. 그죠? x의 적분이라는 게. 그러면 k가 어떤 디렉션을 가느냐는 큰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잡든 간에 x는 k가 이 방향에 있던 저 방향에 있던 어떻게든 x는 전 공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트릭을 쓰냐면 k는 G축으로 하나 잡아버려요. K를 G축으로 딱 잡아버리면은 K가 그러면은 이 K.X는 KR 코사인 세타가 돼요. 요 제타 지금 우리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적분은 이 볼륨 적분은 R 스퀘어 R 사인 이렇게 돼서 d파이가 돼서 요 적분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 앞에 뭐 있고 R 제곱 dr 사인 세타 d 파이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k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r 세타 파이를 한 번씩 하면 되는데 다시 쓰면은 어, 이렇게도 많이 쓰죠. 아니면 이렇게도 쓰는데 r 제곱 dr 사인 세타 d 세타 d파인데 d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고 얘는 요게 0인데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0에서 파이까지고 얘는 0에서 무한대까지예요. 근데 익스포넨셜 KR 코사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짜증나거든요. 이제 트릭을 하나 더 가르쳐 주면은
보통 이제 책에서는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딱 취환을 해버리면, D뮤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라고 취환하면 얘는 이렇게 되죠. 자, 이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얘는 0에서 파이까지거든요. 그죠? 근데 0에다가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6에 돼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가 있는 것 때문에 사인 세타 디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하는 놈은 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d뮤로 바꿔치기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놈은 무조건 뮤로가 취환을 하고 인테그랄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면은 굉장히 일이 편해집니다. 이게 편해지고 그 오늘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은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가우시안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은 의미가 뭘까? 어, 이게 펀더멘탈하게 1차원으로만 다면은 이 uncertainty relation이 있어서 어 그리고 우리가 먼저 뭘 할 거냐면은 플레인 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플레인 웨이브 이렇게 IKX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 왜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이 뭐냐? 이거는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은 어 가우시안 펑션이 가우시안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대충 뭐 이런 꼬라지가 되잖아요. 근데 웨이브 패킷은 플레인 웨이브가 있는데 이게 modulated by Gaussian envelope function이라고 그래요. envelope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봉투, 봉투에 뭘 담잖아요. 봉투에 뭐가 안 들어가면 큰 물건이 크면 봉투가 찢어지거나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 넣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벨롭은 뭘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플랜 웨이브는 이렇게 되는 건데 플랜 웨이브인데 요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이에요.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 이거를 이제 할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요거는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요거를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하는 걸 이제 숙제를 한번 내려고 해요. 요거를. 책에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베껴야 되겠지, 베끼려면. 만약에 웨이브 펑션이 있는데, 자, 계산만 디립다 하는 문제, 책에 이론 꼬라지를 줬거든요. 어, 이게 x 제곱이 아니고 요건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그 플레인 웨이브에다가 A는 몰라야 지 A는 결정하면, 노멀라이제이션을 결정하면 되는데, 요런, 어, 보통 표준 편차 생각하면은 어때? 평균이 빵, 때, 가우스에는 표준 편차 이렇게 되잖아요. 이 표준 편차 대신에 D라고 딱 쓴 거예요. D 스퀘어로. D라고 안 쓰고 D 스퀘어로 쓴 게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첫 번째 할 거는, 얘 문제 따로 낼게. A를 결정하기. 적분으로. 자, 이거가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상관이 없죠? 그럼 암산으로 나오잖아. A 스퀘어 이거의 제곱이니까 요게 1. 근데 요거 적분하면은 아까는 요거였을 때 파이 나누기 A 요거니까 얘는 파이 나누기 A인데 A가 이 경우는 D 제곱분의 1이니까 D 제곱분의 1이니까 파이 D 제곱. 아직 D를 안 바뀌었어요. 스퀘어루트 안 바뀌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A 제곱은 스퀘어루트 파이 D 이거니까 얘의 2분의 스퀘어루트 2분의 1. 음? 지금 이 곱해가지고 1인 거니까 요거에 요거 이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내가 실수로 취할래 그러면 A 스퀘어가 이거인 건데 A가 이거라고 단정을 못 했는데 컨벤션을 그냥 페이즈를 일로 하면 돼요. 어쨌거나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우스յան 웨이브 펑션 A는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요 웨이브 펑션의 이것, 그 다음에 요거의 스퀘어 제곱, 어, 그때 여러분들 문제에서, 숙제에서 했던 것 중에, 어, 요거 점화식 구할 문제 있었죠? 요거를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다가 적분을 노가다로 신나게 할 필요 없고, 이 경우에 P를 어떻게 구하느냐. 근데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산을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주는데, 계산은 여러분들에서 값이 나오는데, 물리가 어려운 거는 기통차의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의미가 뭔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스타인글락 문제를, 숙제 문제를 해설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가우시안 웨이 패켓 여러분들이 이것 P스퀘어를 구한 것, 그리고 델타 P 하면은 뭐예요? 델타 P는 P의 제곱은 어, 요거잖아요. X에 대해서도 X 제곱 빼기 요거, 요 두 개를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뭐 D는 지금 일단 하나 그냥 주어진 건데 그 다음에 D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제가 예전 다음 시간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텐셜 문제 배리어는 되게 간단한 것만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까지 꼼꼼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음, 몇 가지를 더 해볼게요. 지금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만 하니까 별로 안 좋은데, 저도 작년에 강의했던 노트를 이게 여러분 내용하고 좀 약간 안 맞거든요. 근데 그래도 작년에 강의했던 내용을 스캔을 해서 PDF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금 했던 거 말고 다음에 할 것까지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좀 미리 볼 수 있으면 좋고요. 그 여러분들 제가 어떤 책을 참조하느냐 묻을 수도 있는데 저는 순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쿠라이 책으로 가는데 사쿠라이 책을 하다가 그것만 들이다 보면 또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을 것 같아서 펀더멘탈하게는 디렉 책을 봐요. 근데 디렉 책은 여러분들이 읽기 조금 어려워요. 영국 스타일의 이렇게 말 많은 스타일이라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펀더멘탈하게는 그 오퍼레이팅이 뭐 이런 거는 참 좋은데, 근데 실전적으로 공부를 하기에는 사쿠라이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리보프 책을 한번 보세요. 리보프 책에 예제들이 많고 학부 교재로 많이 쓰긴 하는데 대학원 교재로 써도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다 풀질 않아도 문제에 제일 좋은 거는 문제에 뭘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 안 해도 값이 그거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프 책하고 사쿠라이 책을 같이 섞어서 보면 괜찮을 거예요. 다른 책은 그렇게 좀 과한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